현재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 비중이 높아서 2019년도 전력시장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기 발전 비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석탄 발전으로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경에도 좋지 않고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석탄 발전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과 10에서 20년 전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상상하면 지구가 심하게 오염돼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나 방독면을 쓰고 다니는 그런 상상을 하곤 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미래가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현재에는 밖을 돌아다녀 보면 마스크가 없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죠. 이거 뭐 벌써 10년 전에 상상하던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미래가 다가온 것일까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환절기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높아진 미세먼지와 이런 미세먼지들이 굉장히 유해하다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많아진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번 질병 사태로 전 세계 공장과 발전소가 가동을 중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인도의 뉴델리에서 히말라야 산맥이 맨눈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동안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공장과 발전소가 가동이 멈추자 대기 질이 좋아진 것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 가운데 발전소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13%를 차지하며 LNG 발전소 등에서도 미세먼지가 나오지만 대부분은 석탄 발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 비중이 높아서 2019년도 전력시장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기 발전 비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석탄 발전으로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직까지 석탄 발전 비중이 굉장히 높은 셈이죠. 그러면 이렇게 환경에도 좋지 않고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석탄 발전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렇게 석탄 발전에 의존하게 되는 이유는 가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와 달리 석탄 발전 비중이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로 인해서 기저전원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 원료원 간 가격 격차가 높기 때문에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친환경 설비로서의 전환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국내의 경우 LNG 가격에 수송비와 액화비가 포함되므로 다른 국가와는 달리 석탄 가격에 비해서 LNG 가격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며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에너지 전환에 높은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아무리 LNG가 친환경적이라고 할지라도 석탄 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반면 LNG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실제로 석탄과 LNG를 비슷한 수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환경오염의 주범인 화력발전보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풍력발전기는 바람의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고 태양전지는 태양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배출 같은 환경오염에도 자유로워서 꿈의 에너지로 여겨지고 있는데 왜 이런 신재생에너지보다 석탄 발전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을까요? 사실 이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력발전의 경우에는 전력 상황에 따라 출력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반면에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출력을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화력발전의 경우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대비하지 못한 전력 수요가 발생했을 때도 대처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용 전기나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하게 되었을 때 LNG를 이용한 복합 화력발전이라면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전기 생산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용량이 급감한다고 해도 발전기를 정지를 하면 전기 생산량을 줄여서 소비량과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의 경우에 구름이 많아서 해가 뜨지 않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출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전력 사용량이 늘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는 이를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은 이런 자연 변수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현재보다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력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까지는 전력 관리의 기조는 경제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고려해서 전력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력거래소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 중에 하나는 REC 시장의 운영입니다. REC는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기는 하나의 부가적인 증표인데,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발전 설비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게 되면 그 전력을 계통에 연결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REC라고 하는 부가적인 상품이 생겨나며 전력과 REC 두 개를 판매해서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유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높이는 정책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이 REC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주 2회 REC 시장을 개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소규모 전력 거래 시장을 개설해서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이 처리하기 힘든 전력 및 REC 거래와 발전소 유지 보수 등을 대행하는 전력 중개 사업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증대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력거래소는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서 2에서 10초 주기로 데이터를 받아 수급 운영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전국 용량 기준으로는 9% 정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분에서 1일 주기로 정산 계량기를 활용할 경우는 용량 기준 39% 수준까지 신재생에너지 관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력거래소에는 실시간 관리 용량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수급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리가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자료가 많아진다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이 갑작스럽게 줄거나 늘어날 경우 기존 LNG 발전기를 컨트롤하여 부하 증감에 대한 대비를 확실하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현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과 함께 재생에너지 전력 관리를 지속해야지 가능합니다. 미세먼지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대기오염을 줄이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결국 코로나가 끝나고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